안녕하세요. 토지 수용에 대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갑자기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수용을 당하게 생긴 상황인데요. 토지 보상금이다 뭐다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토지 수용 언제 되는지도 궁금하고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알아야 반대하고 계시는 부모님도 설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 부모님이 동의를 끝까지 안 한다고 하시면 보상금을 못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토지 수용이 되어서 뭔가 보상금을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그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개괄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좀 이런 사례들 종종 접하시죠? 네, 이제 재개발이 많이 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보통 서류로 날라오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지금 하는 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서류로 받아보다 보면 사실 뭐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걸 또 그 관련된 기관에 문의를 하면은 사실 하나부터 끝까지 뭐 다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답변밖에 돌아오지 않아서 답답함이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좀 하나하나씩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수용이 됐다. 그리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개괄적으로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토지 수용 보상 제도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주택 건설이나 뭐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게 될 경우에 이제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거에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되고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 사업이나 네. 개별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수용이 이루어질 경우에 특정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해주는 제도, 이거를 토지 수용 보상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 자체도 굉장히 좀 낯설고 어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토지 수용이 돼서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뭐 준비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수용 신청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수용 신청 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용 신청 전에는 만약에 고의적으로 이 보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수용 재결 신청할 것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신청 후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얼마가 적절한지 어떻게 뭐 측정이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수용 재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의 신청이나 뭐 이의 신청 후에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을 통해서 또 구제 받으실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는 이야기들이 토지 수용된다더라. 그런데 나는 이 보상금의 액수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 내지는 뭐 일부 그냥 이 정도면 뭐 만족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다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전체적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담자분께서 또 말씀해 주신 점이 부모님께서 동의를 하지 않으신 상태다. 뭐 그러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나요?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뭔가 소유 관계가 얽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부모님 명의로 되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쵸. 네, 뭐 공유거나 아니면 부모님 명의거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담 그 종이를 가지고 오셔서 이게 저희한테 지금 하는 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그쵸.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제도 자체는
사업 시행자나 뭐 토지 소유자 둘 중 누구에게 적극적으로 유리하거나 적극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좀 다소 불리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수용되었는데 보상금을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의견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여서 책정된 보상금이 뭐 적절하다 아니면 모자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토지가 이제 수용이 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이제 수령을 하게 되면 그것도 거액이 들어오는 경우도 뭐 일부 있더라고요. 그럴 네. 때는 사실 세금 관계가 또 다시 골치가 아파지는데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당연히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내가 이제 국가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해서 매도할 생각이 특별히 없었는데, 그렇죠. 예, 매도한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차익의 6%에서 52% 한도 내에서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세금 감면에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수용이 될 때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 같은 것들이 케이스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상금을 현금 수령할 시에는 뭐 10% 공제해준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뭔가 법률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보상이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원치 않으시는 금액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한 걸로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측량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그리고 내가 의견서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이런 행정 절차들은 다 기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한을 놓치시면 이의신청하시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상담자분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보상 금액이 이제 적정하게 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해보시고 또 변호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알려주셨으니까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